Menyecske, menyecske, megmondám ez este.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 우격 따진 방송 천문농단의 오늘은 MC 자메이카입니다. 빰빠밤. 빠밤빠밤. 그리고 3월입니다. 그리고 네, 지난주에 안녕하세요. 이어서 김희수입니다. 네네 우리 시행사 대표 김희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한 주 더 모셨더니 네. 좀 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캐릭터 더 근접하신 것 같고 죄송합니다. 뭔가 이 지금 그 관련된 어떤 영상이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원리를 찾아서. 네네네. 잘 아시. 너무 많이 들으시나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꼭 빨간색 스트라이프 티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빨리 이거 저기 뭐야 어떻게 뭐라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주에 저희가 그 세컨드 하우스에 관련된 코멘트들을 너무 조리 있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세레스님하고 저는 거의 경청하는 분위기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네네. 지금 많이 좀 버벅이는데 아 그러세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약간 좀 더 오시고요. 네. 좀 이렇게 턴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대안까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못 들었죠? 아직 못 재밌었는데. 들었어요. 다음번에 꼭 들어봐요. 아무튼 그래서 나머지 정리하신 그 내용을 네. 쭉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오늘 이번 주도 네네. 열심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세컨하우스라든지 별장에 관한 게 왜 이거 우리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으며 뭐 좀 이게 뭐 어떻게 우리한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가치 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미 트렌드 면에서는 뭐 북유럽이다, 뭐 여러 가지 미니멀리즘이다, 여러 가지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시대적 변화, 네. 미래 가치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저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는 뭐 저는 이제 나름대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한다고는 네네.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시리가 잘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 그리고 이분은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들었는데 네. 옷장에 살고 계시다고. 네. 좀 그런 충격적인. 어디에 살든 자기한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으면 그것이 역시 제일 시행사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십니다. 편하지 않아요. 너무 작을 뿐이에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 세컨드 하우스의 제일 큰 가치는 퍼스트 하우스도 있다는 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좋겠다. 이제 주로 거주를 하는 집에서 충족할 수 없는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컨하우스라든지 별장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개념에서 부의 상징이라든지 어떤 꼭 엄청난 지출이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건 아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솔직히 뭐 캠핑 뭐 한 100년치 갈 돈만 아끼면은 100년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100세 시대니까. 네. 반말해도 돼요, 저? 뭐라고 그랬어? 야, 네, 많이 들으시면 지금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사업 설명회 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라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 둘은 네. 사업 설명회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큰 내용은 없고요. 제가 만든 거 파는 위한 장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가치에 대한 거. 네. 좀 이게 삶을 뭐 적은 비용으로 어떤 소비를 할 때에도 현명한 소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큰 나의 삶을 좀 더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거에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뭐 어디를 봐도 뭐 인테리어 관련 잡지나 주택 관련 잡지를 봐도 북유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가구라든지 테르렌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주말 별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북유럽이라는 거하고 매칭이 되거든요. 아 잠시만요. 북유럽 스타일 좀 아세요? 그럼 설명 듣겠습니다. 저도 뭐 모르니까. 여기에서 정의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보다 북유럽이라는 게 저희는 좀 왜곡된 면이 있는데 네. 좀 어떤 화이트 톤이라든지 몰딩 제품 많이 들어가고 편한 뭐 그런 좀 이렇게 소소한 느낌을 주는 것들을 대부분 북유럽 스타일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세요. 맞아. 그 네. 조그맣게 다리 이렇게 뿅 달려 있고. 네, 북유럽 스타일 스칸디나비아의 뭐 원목으로 나무로 만든 가구, 뭐 인테리어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외국 생활하면서 느낀 거 북유럽의 스타일은 말 그대로 절약이거든요.
100년이 넘은 집을 페인트를 칠해서 뭐 살짝만 뭐 셀프 인테리어 들어가고 가치 있는 장소를 오랫동안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외국 영화 보면은 항상 그 어딘가 창고에 보면 막 이렇게 막 다 그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다 있고. 왜 그거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경제적인 원리도 작용을 하고요. 네네. 또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좀 보수를 할 때 저희 나라는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다 오셔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데 그렇죠. 사람 불러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아, 외국은 사람 부르는데 비싼가 보다. 아 사람 부르는 거 비싸죠. 일단 땅덩이가 크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고요. 아 사람이 일단 너무 출장비가 멀리. 엄청 비싸군요. 네, 그리고 그래서 셀프를 많이 하고 또 셀프를 할 수 있게끔 자재를 팔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쇼핑몰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보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뉴욕에 가면은 정말 100년도 넘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기에 아직도 마루 삐그덕거리는 데서 사람들이 사는데 집값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북유럽의 정신이 절약이에요. 유럽 분들이 되게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뭐 되게 호화스럽고 이런 것만 보는데 일반 분들은 굉장히 절약하고 사시거든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거 그럼 귀족들의 삶만 보고 있는 거군요. 좀 돈 많으신 분들의 삶을 보는 거지. 그렇구나. 어떤 뭐 명품 광고라든지 이런 건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일반적인 삶은 그 반대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꼭 세컨하우스가 화려하고 클 필요도 없고 뭐 요런 휘황찬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전원주택 별장하면은 뭐 40평, 50평, 그냥 20평에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8평, 10평도 상관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호텔에 갔어요. 네.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뭐 5성급 호텔에 갔는데 호텔 뭐 비즈니스 스탠다드룸 가도 12평? 10평도 안 되는 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오피스텔도 7평 가도 뭐 며칠 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만 비행기 있어도 같은 돼요.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뭐 농막이라든지 이런 거로 많이 나오는데 법적 제한을 피해서 뭐 싸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설명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소박하게 작게 있을 거다 갖추면서도 해도 내 삶을 풍족하게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아 저는 뭐 그냥 어디론가 이렇게 좀 떠나면 네. 뭐가 또 너무 많이 있으면은 눈부터 피곤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좀 심플하면 저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어쨌거나 뭐 사계절짜리 옷이 있어야 되고 주방기구가 있어야 되고 침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허리가 편할 만한 그런 매트리스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일상이라는 게 아닌 경우에는 이 세컨드 하우스가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훨씬 더 미니멀해질 수 있지 않을까. 목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능 자체가 분명히 갈립니다.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뭐 욕조나 이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제 경험과 제 원하는 니즈와 제 친구 뭐 주변 분들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조용한 거에서 저 혼자 알몸으로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야.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저는 실제로 이게 취침할 때. 그러니까 뭐 자연에서요. 외부 공기를 맞으면서 그 경험은 아직 없네요. 없으시죠. 네. 대부분 없으세요. 네. 저도 단독주택에서 오랜 기간 살고 아파트에서 12년 정도 살았는데 어렸을 때 저는 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어요. 아하. 그리고 외국에서도 정말 숲에 가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 근방 1km에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런 데서 잠깐 그런 휴식을 취하는 너무 그런 경험이 좋았는데 솔직히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많이 힘들죠. 하도 이제 뭐 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핸드폰을 들고 있겠죠. 저 볼 멀리서. 것 같고. 뉴스에 나든가 구글맵에 찍히든가. 불안하고 이런 게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 여름에 이제 수상 네네. 스포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저희 이 수상 스포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막 나름대로 까오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누드 스키, 누드 보드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늦은 저녁에 정말 그 서치라이트도 없이 그러니까 밤눈이 좋은 친구들이 네네. 그냥 다 벗고 네.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다 철수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으로 나가면 시커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네.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때쯤에 제가 다리가 똑 부러지는 바람에 못 해봤습니다. 그때였군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봤던 뉴스 중에 제주 바다에서는 누드로 수영하는 게 금지라고. 몇 명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가 요 누드라는 얘기를 꺼낸 거는 극단적인 표현인 거고요. 그만큼 자유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자유현상을 했을 뿐이에요, 저희들. 그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공간과 목욕조에서 반신욕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나무가 많은 공간들을 찾거든요. 근데 저희 주변 분들 뭐 연배도 있으시고 대부분들은 강가, 호숫가, 바닷가, 경치가 정말 무협지에나 나올 만한 곳을 많이 찾으세요. 그런 데는 다 비쌉니다. 비싸겠지. 네, 거기를 경치 좋은데 당연히 비싸겠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현실 세계에서 가평호 쪽 근처 많이 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가 강가를 바라보면 거의 200에서 400만 원까지도 가요. 평당? 네. 아. 토지값입니다. 아, 토지값만? 네. 근데 그 산만 하나 건너가면은 40만 원대, 30만 원대, 20만 원대가 떨어집니다. 진짜요? 네. 가만 있어봐. 근데 요 부분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으면 길이 있냐 없냐, 거기를 뭐 집을 지을 수 없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얘기하기 전에 그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많이 있어요. 뉴스에서 저희 나라 농촌은 인구가 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네. 저희 나라가 다 도시의 인구가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서 빈 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땅값이 다 막연히 비싸다, 집값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얼마든지 그런 데를 잘 찾아보시면은 뜻이 있는데 길이 있다고 그런 걸 원하시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도 그런 있긴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지방에. 좋고요. 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고 뭐 지방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 가치 쪽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으면 1, 2인 가구가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뭐 대부분 국가에서 나오나 조사기관에서 나오는 설문지나 레포트 그 조사를 봐도 1, 2인 가구는 계속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노인층도 증가 추세고요. 이런 고령 사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1, 2인 사회. 네, 뭐 맞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딱 그 아내하고 저 딱 둘 뿐이니까 네, 물론 네. 강아지들이 있긴 하지만. 네. 애견인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요? 네. 1, 2인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지금 도시화 언젠가부터 옛날에 아파트는 30평이 다 넘었었는데 언젠가부터 25평이 표준이 됐고 더 작아지고 있어요. 더 작아지고 있는 걸로 저도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들 접하시겠지만 뉴스만 봐도 대부분 25평이 기준으로 나와요. 강남의 아파트 값이 얼마가 올랐는데 25평 기준에 얼마가 올랐다더라. 20평이 얼마다더라. 그래서 25평 더 작아지는 추세인데 이런 사회일수록 이런 별장들이 더 절실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충족을 못하고 갑갑하게 있는데 좀 나가서 휴식을 즐기고 좀 정신도 추스리고 왜냐하면 이 정신 멘탈을 잡으라는 말을 계속 주변 분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은 운전할 때는 어디서나 봐도 좀 이렇게 멘탈이 나가신 분들을 많이 봬요. 그렇죠. 멘탈이 나가서 네. 사고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치에서 이걸 꼭 설명하고 싶은 게 그분들이 좀 이런 거에 가치를 두시고 좀 많이 완전히 진짜 패러다임 같은 네. 그런 그러니까 소비의 어떤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더 고가, 명품 이런 거로 가면서 집착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분노 조절의 장애 오면서 한순간에 터지고 근데 좀 조용한 데 가서 정말 나를 돌아보고 쉴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좀 제가 오늘 가져온 그 저번 주나 이번 주에 그 근본적인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통하는 취재. 네. 좀 쉬면서 나도 돌아보고 이거 저도 네. 굉장히 지난주에 한번 듣고 곰곰이 생각해. 왜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뭐 SNS랑 뭘 하든지 간에 굉장한 광고에 노출돼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냥 다 꼬시는 거거든 사실은. 이 물건 네. 사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예쁜 옷이 있어요. 뭐 신발이 있어요. 등등등. 근데 자매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줬던 싫던 광고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삶이고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잠깐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이런 어떤 별장이라든지 세컨하우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노인층 증가 이런 거 휴식 문제라든지 어떤 노년 생활에 이런 것도 다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건축 의뢰라든지 단지를 할 때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개를 너무 사랑합니다. 다 애견인.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개를 키우시면 집을 질 때도 저희가 이제 개별 설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강아지가 우리 와이프도 꼭 나가서 그 댕댕이들 이렇게 막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집을 계속 내 귀에다 속삭이고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산책할 때만이 아니고도 평소에 개 복지도 중요해요. 개 키우려면. 그래서 개복지. 개 복지. 강아지가
우리 뭐 똘똘이가 집에 와서도 아무데나 변호놓고 똘똘이 말고 네. 댕댕이라는 표현을 댕댕이. 좀 하필이면 네네. 뭐 이렇게 댕댕이가 집에 들어와서 네네. 난리를 법석을 쳐도 뭐 상하지 않는 자제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집 디자인 그만 필요 웃어. 없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일관적으로 누드 똘똘이 그래서 뭐 저희가 네. 이런 단어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음란한 참고하겠습니다. 인간들이라서 네. 그래서 뭐 집에 대한 디자인이 다 필요 없으니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저도 그런 거에 많이 놀랬고요. 그런 분들도 뭐 애견을 그 반려견을 데려갈 수 있는 펜션이라든지 호텔을 많이 찾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네. 제가 아는 그 반려견을 돌보시는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 뭐 금수저 이렇게 진짜 돈도 많고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애견이 동반 입장이 가능한 그런 펜션이라면은 정말 고가라도 그냥 네. 막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봤을 꺼리낌 때 없이. 예, 이런 것도 뭐 굳이 내가 자녀가 없더라도 이제 뭐 내가 키우는 반려견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 자체가 나한테 충전과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요. 괜찮다고 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텔에서도 요새는 애견이 그 들어가는 방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상품으로 만든다고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되게 차이가 있네요. 저는 고양이과이기 때문에 근데 음. 고양이들은 별로 안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고양이를 댕댕이는- 키우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고양이는 지 혼자도 되게 잘 살아서 그러니까. 네. 방에 잘 놔두면 밥도 알아서 나눠서 먹고. 근데 댕댕이는 하루도 못 나누잖아요. 그러면 지옥을 보잖아요, 내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별장이라든지 제2의 집에서의 가치를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제 저번 주와 이번 주에 나눠서 굉장히 좀 이렇게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것도 있으니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고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그렇죠. 한 번쯤 생각만 해보자 일단. 뭐 지난주에 네. 이어서 굉장히 그 발상의 전환이고.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제 발전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각종 포털 사이트를 이제 더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자료를 접하실 수 각종 있으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는요? 시행사 대표 김희수를 치시면 돼요. 그렇지만 안 나오고요. 그런가요? 네이버 인물 검색에 등록 안 되셨나요? 아직 그 정도는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한 윌리 돼 있는 것 같은데. 원리. 아 원리야? 미국 가면 왈도라고 찾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으로 설명드릴 게 좀 부작용이에요. 잠시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코너도 빼먹을 뻔했어요. 그렇죠. 뭔지 아죠? 예. 광고 뭘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예. 저희 천문농단 컨텐츠를 선구안으로 헤아려 주신 소중한 협찬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헉스뮤직, 개성 만점의 잇 아이템이 한가득, 내 집처럼 편안한 안경점 연희 안경가게, 최적의 산도 0.8도시에서 자신있게 선보이는 맛있는 김치 0.8김치,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직한 책 한빛비즈, 합리적인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천문농단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청취자 애청자분들의 크고 작은 후원은 고퀄리티의 천문농단을 제작하는 데 쓰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와주시는 협찬사 광고. 아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양자리들은 항상 새로운 도전이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요런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도전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황소자리들은 황소자리 나름의 어떤 또 미니멀 라이프에 도전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쌍둥이 자리들은 당연히 이런 어떤 획기적인 정보에는 또 호기심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또 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쌍둥이 자리는 이중생활이라는 걸로 많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돈이 되나? 많은 쌍둥이 자리라면 세컨드 아니고 뭐 그 아니야. 아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돈 많으면 뭘 못하겠어. 그리고 개자리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왕왕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야 우리끼리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살자. 요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 뭐 식구들끼리 혹은 어떤 무슨 동호회들끼리 네, 어디 있습니다. 좀 그쵸. 네, 맞습니다. 분명히 그 네. 사업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계십니다. 아마 코뮌 같은 거요? 개자리 관련
낸 분들이 아마 그런 문의를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자 자리들 중에서도 우리 대표님 같은 네. 약간 그 원래의 화려한 사자 자리의 어떤 그 생활보다는 좀 더 이렇게 성숙한 자기 멘탈을 좀 더 이렇게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사자 자리들은 또 이 세컨드 하우스에 관심을 많이 두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유가 된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또 베스트로 또 꾸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녀 자리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처녀 자리들이 가기엔 좀 애매한 뭐 냄새 문제라든지 벌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처녀 자리들도 일단 손 걷어붙이면은 또 막 이렇게 뚝딱뚝딱 있고 하지만 자기 그게 꼭 시골이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틀을 깨서 도심의 세컨드 하우스를 또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투기? 알기로는 처녀 자리들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공간을 정말 잘 정돈을 해놓거든요. 교회에도 냄새 안 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별자리들은 그냥 살겠지만 네. 처녀 자리들은 가면 또 아마 싹 정리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뭐 천칭 자리들은 뭐 주변의 친구들과 어떤 그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왜냐하면 항상 그 밸런스를 중시하는 별자리들이니까. 네. 그리고 정갈 자리야말로 정말 조용하게 그 제가 알기로는 빌 게이츠 씨가 네네. 씨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네네. 이분도 정갈 자리세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의 1년 스케줄 중에 한 2달 정도는 항상 어딘가에 칩거하셔서 멘탈을 정리하고 나와서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었는데. 아 그래요? 예, 빌 게이츠 분이 창조적 단절이라는 이제 말을 하신 게 있는데요. 아, 이렇게 그렇게 고립되면서 자기만의 쉼을 취하면서 창조성을. 네 그분이 정갈 자리입니다. 네. 정갈 자리야. 아무튼 그리고 이제 사수 자리들은 뭐 캠핑이나 뭐 글램핑 이런 것보다도 이런 어떤 세컨드 하우스에 관련된 정보를 좀 받아들이셔서 또 네. 한 번쯤은 움직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염소 자리 분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의식주를 다 해결을 한 다음에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 되게 관심을 많이 두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이런 약간 세컨드 하우스처럼 뭔가 우리가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삶 말고 뭔가 특이한 삶을 추구하는 별자리가 또 물병자리라서 네. 물병자리 분들도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다음에 자연을 원래 굉장히 좋아하는 별자리 또 물고기 자리이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야말로 저는 예상컨대 정말 딱 비 눈만 이렇게 가리고 사실 가능성도 커요. 아, 이게 도톰한 요가 매트 이렇게 네. 깔면은 거기서 자도 되거든요. 안돼. 홈리스 만들지 말고요. 네. 세컨드 하우스였다니까. 제 발언에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 별자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굿정보 횡설수설하고 있네요. 계속 얘기만 듣고 있다가 저도 사업할 때 이제 고객들의 생년월일을 따서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당연하죠. 맞춤형 상담을 해드릴 네. 수가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아, 나 저한테 실명 이제 빼고. 개인적으로 하시겠죠. 네. 고객을 응대하는 법에는 별자리 공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 네. 저도 요즘에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럼 내 고객이 사자자리인데 네. 막 되게 막 외지고 막 이런 데를 막 추천하면은 사자자리도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사자자리들한테는 가능하면 좀 이렇게 좀 화려한 쪽으로 유도를 해도 괜찮고 왜냐면 네. 그분들이 그런 습성이 있는 거니까. 정말로 주말마다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아마 굉장히 그 위치라든가. 패션이 있는 사자자리라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 저희 매주 하면은 진짜 뼈 삭습니다. 아 해보셨네요. 딱 보니까 해보셨어. 이제 외국에 살게 되면 그런 기회가 아무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매주 나가게 되면 정말 싫어집니다. 맞아요. 진짜 배고파요. 배고파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Cserész be, ne menj ki cserésbe.